한진해운 전 오너 최은영 유스홀딩스 회장 일가의 자녀 지분 매각과 관련해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보도국 경제부의 김종선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전에 전 사주 일가가 지분을 팔았다. 또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논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지금 현재 한진해운의 그 오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입니다. 네. 이 경영권을 인계받은 지는 한 2014년 4월경부터 경영권을 인수받아서 현재 오너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 오너인 최은영 현 유스홀딩스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유스홀딩스 회장, 이 최은영 회장 같은 경우는 이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의 부인인데요. 그러니까 조양호 회장의 동생입니다. 이 동생의 부인이니까 그러니까 이 재수와 시숙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최은영 회장이 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이 주식을 매도했다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지고 있던 주식이 전체 한진해운 주식의 0.39% 정도 된다고 하고요. 이 금액이 한 31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주식을 팔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분들도 있는데요. 이제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채권단에 신청하고 나서 주가가 하한가까지 내려갔습니다. 네. 가격 제한폭까지 내려간 셈인데 만약에 이 자율협약을 맺은 이후에 최 회장이 지분을 팔았다. 그럴 경우에는 손실 한 10억 원 정도 날 수 있는 그런 네네. 상황이었는데 이전에 자율협약 직전에 주식을 매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10억 원 정도를 손실을 회피했다. 그런 이야기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지금 최 회장이 이런 의혹도 또 받고 있습니다. 한진해운이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적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도 보수와 그리고 퇴직금 명목으로 해서 거의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회사는 어려운데 네. 거액을 챙겨갔다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로 좀 궁지에 몰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재벌의 사회적인 책임을 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오늘 국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해봤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진해운 최은영 전 회장 일가가 채권단 자율협약 신청 결정 직전에 31억 원 가량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매도한 것은 어떤 변명을 둘러대도 믿기가 어렵습니다. 경영 부실을 초래한 장본인이 책임은커녕 사익만 챙기는 모습을 보인 것은 세월호 선장을 연상케 합니다. 네, 이 책임은 지지 않고 사익만 챙기려고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만큼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최 회장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보일지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어떤 조치를 내릴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사회적으로 엄청난 도덕적인 비난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요. 예. 만약에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아서 이게 주식을 판 거라면 이게 처벌도 가능한 거죠. 큰 범죄입니다. 예, 자본시장법 443조. 가 바로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1항의 1을 그 보면은 미공개 정보 이용해서 시세 차익을 얻을 경우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10년 이하 징역이고 그 이익의 한 배 내지 100% 내지 300%까지 벌금으로 내리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아까 기자님께 지적해 주신 대로 이제 얼마의 손실을 피해 갔느냐. 그럼 법정 관리다. 그러면은 제로가 됐을 거를 30억에 넘겼다. 그럼 3배면 90억이죠. 예. 그러면 이제 맥시멈 90억을 내고 또 10년 이하 징역이고 그다음에 금액이 또 5억에서 50억 또는 50억 이상으로 특정이 되면은 또 가중을 또 해서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합니다. 네. 443조를 읽어보셨다면 아마 혹시 물론 뭐 아직은 이제 특정할 수 없지만 그걸 읽어보면 식은땀 납니다. 그 미공개 정보 이용이라는 그 혐의를 받는 것만 해도 벌써 도덕적으로 타격을 입는 것이고 그것이 입증이 됐다 그러면은 진짜 정말 나쁜 말로 하면 패가 망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아직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아주 굉장히 중대한 과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행위가 나타났다. 그런 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금융당국이 조사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들리는데 지금까지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네, 한국거래소시장감시본부가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조사 범위가 상당히 좁고 대상이 특정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조사가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와서 금융위원회에 통보가 될 예정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 중, 그러니까 이 다음 달 초쯤에는 이 결과가 나와서 금융위원회에 전달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융위원회 역시 이 최원영 회장 쪽에 대해서 뉴스홀딩스나 아니면 한진해운 쪽에 압수수색을 벌이는 그런 방안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바로 검찰 수사를 또 받게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마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혹이 어떻게 밝혀질 것인지 그리고 또 이 과정이 어떻게 인과관계가 나오고 있는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까지 이루어질 상황이 지금 놓여 있기 때문에 네네. 이 시장 일가도 지금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좀 일단 네. 입을 크게 열고 있지는 않은데 밝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우연의 그렇죠. 일치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선 우리가 그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단 무죄 추정의 원칙은 분명히 해야죠. 예, 어떤 이제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했을 때 혐의를 입증하기 전까지는 이제 우리가 무죄다라고 봐야 되고 또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자체도 인정을 해주고 결국 쌍방이 다툼을 하는 거지만 여기에서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분할해서 팔았다. 6일에서부터 20일까지 계속 조금씩 팔았어요. 그리고서 22일 날 자율협약 들어갔는데 어쨌건 이제 22일 날 자율협약 들어갈지는 몰랐어도 바로 그 이틀 전까지 계속 팔았어요. 한 30억 정도, 27억 정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서는 또 일반인 혹은 전문가로서는 아 이거 아무리 봐도 어디선가 얘기 들은 거 아니냐. 네네. 그리고 비록 0.39%지만 100만 주 가까이 됩니다. 97만 주를 계속해서 팔았다. 그거는 한 번에 못 팔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씩 나눠 팔 수밖에 없는데 그 행위가 이루어지고 직후에 말하자면 이런 자율협약 들어갔다. 그러면 결국 오비락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네. 거꾸로 뭔가 까마귀가 날 걸 앓고 배가 떨어진 거 아니냐 아하. 이제 이런 얘기도 될 수 있는 거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좀 아주 주목해서 봐야 되고 이런 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는 차원에서 아주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회사는 어려운데 본인들은 챙길 것은 챙긴 것 아니냐 이런 오너들의 모럴 해저드 논란 네. 처음은 아니죠. 맞습니다. 기업들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고 그리고 네. 또 유동성 위기에 휘말릴 때면 항상 나오는 게 이 오너들의 이 비상식적인 행동이 항상 문제가 됐습니다. 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지원을 받아서 회사를 살리겠다. 이런 악습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처럼 지분 매각을 불법적으로 한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역시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했는데요. 웅진홀딩스가 이전에 회생 절차를 앞두고 웅진홀딩스의 자회사라고 할 수 있죠. 웅진싱크빅의 지분을 윤석금 회장의 부인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회생 절차 개시되기 직전에 지분을 팔아서 네. 한 1억 원 정도의 손실을 피했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좀 많이 지적을 받았고요. 그에 앞서서 이 동양그룹 같은 경우도 동양그룹 계열사 일부 대표들이 이 동양그룹이 최근에 또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대표들이 솔선수범을 해야 될 사람들이 지분을 팔아서 이 손실을 보전받으려고 이렇게 애쓰는 모습들이 관측이 돼서 많은 이들의 좀 지탄을 받았고 그리고 네. 이 법적인 이 제재를 받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네. 교수님 도덕적인 예. 지탄을 받는데도 이런 일이 반복이 되고 예. 있습니다. 해결책은 없을까요? 글쎄 해결책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두 가지죠. 엄벌에 처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본보기로 두 번째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좀 총체적 인식이 좀 확산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좀 서로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것이 좀 작은 거 예로 하나 들어보면 교통사고 나면 아프지도 않은데 나이롱 환자라고 그러죠 우리가. 예. 가서 누워 계신 분들도 있어요. 뭐 이건 뭐 애교라고 봐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보험료 올리는 영향을 받고 부산 저축은행 사태 같은 때도 보면은 저축은행 그 사주가 아주 힘든 상황으로 이 모든 문제를 야기시킨 부분도 볼 수 있고 가만히 보면 코스닥 같은 데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대주주일가도 많이 잘못하고 액수도 크고 하지만 네. 가만히 보면 코스닥은 코스닥대로 저축은행 뭐 일반인까지 이런 그 약간 일탈적 행위라는 분들이 상당히 꽤 있다 분야별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식을 하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잘 이거를 도려낼 수 있는
이제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특히 대주주의 경우는 액수도 크고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번에 그 김정은 의장께서 정말 그 세월호 이준석 선장의 비유를 한 거 보고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만 조직을 끝까지 책임지면서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해서 비록 자기가 죽더라도 그 구성원들은 살리겠다는 선장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선장한테 배를 맡긴 건데 선장이 먼저 도망가서야 되겠는가. 네. 이런 면에서 비록 전 선장이긴 하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이 해운업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예. 구조조정 과정에서 또 상당한 어려움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예. 어떻게 좀 수습을 해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자율 협약까지 갔는데 이제 법정 관리로 갈지 아니면은 또 여기서 해결이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확실한 거는 좀 경제 논리로 가자. 그 대신에 국민 정서 같은 걸 감안해서 대주주의 사죄 출연 같은 것들을 좀 필요하겠다. 네. 그래서 전 사주, 지금 현 사주 좀 억울하긴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국민 정서나 통념을 감안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면 거기에 맞게 채권단의 지원도 또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면에서 국민적인 동의나 국민적인 지지가 따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지원을 세게 들어가고 막 돈을 많이 주고 이렇게 해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서라도 대주주 일가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한 국민 정서를 감안한 어떤 결정을 통해서 또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서 좀 들어와야 되겠다. 그리고 경제 논리 중심으로 가고 우리 정부가 노력을 하면 정치권들은 또 너무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 좀 뒤로 빠져서 박수 쳐주고 좀 지원해주는 그런 그 주체들 간의 분업이 잘 이루어져서 조화롭게 이게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지금 서울시립대 윤창현 교수 그리고 경제부 김종성 기자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